안녕하세요. 소홍섭입니다. 2023년 2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에요. 어느 수용가에 수전 설비에 변압기가 그림과 같이 설치되어 있고 각 변압기에 연결된 수용가군의 설비 용량, 수용률과 각 수용가군 내의 수용가 간의 부등률, 변압기 상호 간의 부등률은 표에 나타낸 것과 같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수용가가 A 수용가, B 수용가, 근데 부등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에는 수용가가 한 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가 두 대가 있는데, 자 이때 수용가 A군에 대한 설비 용량, 수용률, 역률, 자 수용가 간의 부등률, 변압기 간의 부등률이 존재합니다. B 수용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각 수용가 A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변압기 의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A 수용가, 2번은 B 수용가에 대한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주어진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부등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등률을 가지고 풀라는 얘기야. 변압기 용량을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변압기, TR 샵1에 대한 변압기의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는 부등률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부등률을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구해보게 되면 부등률 곱하기 역률이죠. 역률을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의 비인데,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되겠죠. 그래서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더라. 이 식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니까 부등률은 1.2이고 역률은 1이 되겠죠. 설비 용량은 50 곱하기 수용률은 0.6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나오냐? 25kV 암페어의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더라. 이해되셨겠죠? 두 번째, 이번 문제는 변압기 샵 2에 대한 용량이에요. 이 변압기 샵 2에 대한 용량도 요 식을 이용해 보니까 부등률은 1.2이고 역률은 1이 됩니다. 거기에 설비 용량은 30이고 수용률은 0.5가 되니 요 부분을 계산을 눌러보니 얼마가 돼요? 12.5kV 암페어 용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만약에 변압기의 표준 용량표가 주어진다면 그 표준 용량표를 가지고 구해야겠지만, 여기서는 그 변압기의 표준 용량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하신 식이 이게 뭐가 되더라? 변압기의 용량이 되더라. 그 다음에 3번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 간선이란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 그러면 간선에 걸린 최대 부하는 변압기 간의 부등률이 1.3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지워볼까요? 3번을. 3번 문제는 최대 부하 킬로와트를 구하라고 한 얘기예요. 킬로와트. 그러면 우리 킬로와트는 TR 샵 1에서의 킬로와트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부등률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등률을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나눠준 값이니까 부등률은 얼마가 됐어요? 1.2가 됐고요. 여기는 50 곱하기 0.6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방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25kW가 됐어. 25kW가. 샵2도 마찬가지죠. TR 샵2도 킬로와트니까 부등률 1.2를 30 곱하기 0.5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해봤더니 12.5kW가 된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킬로와트는 최대 부하는 여기 25kW 플러스 여기
12.5kW를 부등률 1.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나눠줘 보니까 28.85kW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해되셨겠죠? 그래서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이면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는 것이고 킬로와트면 우리가 최대 전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부등률에 대한 의미, 수용률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식을 가지고 기억을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1번 문제 해결되셨죠? 자,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예요. 출력이 7.5kW, 역률 80인 삼상 380V의 유도 전등기가 연결 회로가 있다.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번 병렬로 전력용 커피시터를 갖다가 설치하여 역률 갖다가 90%로 개선하고자 할 때 전력용 커피시터 용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커피시터 용량 갖다 계산하는 방법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용량 QC는 자,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이 탄젠트 세타 2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1에 사인 세타 1이고 마이너스에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 2에 사인의 세타 2. 자, 요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출력은 7.5kW에다가 개선 전의 역률이 지금 얼마냐면은 80%였어요. 여기가. 그럼 여기는 0.8이고 여기는 루트에다가 1-0.8의 제곱. 그럼 이건 뭐 0.6 써도 상관없고. 그다음 여기는 0.9니까 0.9에다가 루트에다가 1-0.9의 제곱. 자, 해서 요거 갖다 계산하면 QC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은 1.99예요. 자, 1.99 kV다. 그래서 여기다 답을 얼마? 1.99 kVA 이렇게 전력용 커피에서 용량 갖다 구하셨으니까 용량을 이렇게 써주시면 자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이제 무슨 값을 갖다 물어봤느냐? 자, 1에서 구한 용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산당 전력용 커피에서의 정전량을 구하시오. 일상당에 단 전원의 주파수는 60이고요. 전력용 커피에서를 델타로 결선하는 경우이다. 자, 이렇게 또 자 주었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커피터 용량 같은 경우가 이게 델타 결선일 때하고 이제 무슨 결선이냐면 Y 결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3 그다음에 오메가 C2의 자, 제곱이다. 다 했으면 3 오메가 C에다가 V 제곱. 그래서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델타는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Y 결선일 때는 3 오메가 C, 자, 2의 제곱인데 여기서 3 오메가 C에다가 자, 루트 3분의 V가 되는 거죠. 성간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오메가 C V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게 Q, Y. 그래서 자,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으니까 델타로 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자, 산출을 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 무슨 값? C 값을 갖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C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C는 자, 3 오메가 V 자승에다가 자, 뭐가 들어가요? QC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물어본 게 마이크로페럿이니까 자, 여기다 곱하기 10의 6승하다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페럿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대입을 해봅니다. 3에다가 오메가는 2파이 주파수 60에 자, 그 다음에 전압은 지금 보니까 380이에요. 380의 제곱이 되고 QC 값은 여기서 구한 1.99죠.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자, 10의 6승. 자, 요 값을 갖다 계산하면 되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정리해 주면 이 값이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12.19 이래서 나옵니다. 12.19. 그래서 12.19 마이크로페럿. 자, 이렇게 해서 요 결과치가 나오네요. 자, 우리 풀이에서는 요 10의 6승을 안 했죠? 그러니까 결과치가 이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인데 마이크로 바꾸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까지 해줘야지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숫자가 12.19 딱 떨어져서 나머지는 그냥 단위 환산 할 거 없이 마이크로패럿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풀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델타 결선이냐 이제 Y 결선에 따라서 그것만 다르게 왜냐면 이게 요 상전압이 달라지잖아요. 딴 거보다도.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만 신경 쓰시면 자 2번 문제는 이렇게 간략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아셨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제 상해 순서가 A, B, C인 불평형 3상 교류에서 대칭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각상의 전류 이 값을 갖다 구하라 이렇게 자 물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준비할 때 항상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필기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것들이 출제가 된다. 특히 회로 이론 관련해서 기기도 마찬가지고요. 필기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계산 능력을 많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주 출연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각상의 전류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상의 전류 갖다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A상의 전류 갖다 구하는 식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일단 더하면 되죠. 각상의 전류를 갖다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원래는 이제 벡터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문제상에서 그냥 I0, I1, I2라고 했으니까 자 위에 있는 도트는 자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도트 표시는 이제 지우고 자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뭐 더해주면 되잖아요. 자 요거 네, 더해주면 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8.95에다가 1.14 자 플러스 계단기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I0, I1, I2죠? 이거 1, 2, 3가 아니라 I0, I1, I2니까 그냥 그 값 그대로 더해 주시면 돼. 네, 다시 하죠. 자, 그러면 이제 IA 같은 경우는 뭐예요? I0하고 I1하고 I2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자 1.8에다가 마이너스 159.17 자 플러스 I1은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8.9에다가 1.14 여기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자 2.5에다가 96.5 자 이렇게 해서 쭉 쓴 다음에 계산기 누르면 자 이 결과치가 나옵니다. 네, 결과치가. 그래서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를 갖다 보니까 바로 7.27에 16.15도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7.27에 16.15도. 여기서 뭐 절대값, 뭐 복소수 이런 표현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주어진 거 이용해서 그대로 답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A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B상에서는 요거에다가 자, 추가로 뭐가 들어가면 우리 B상 갖다 표현할 때는 I0에다가 A자승의 I1에다가 A의 I2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A자승과 A를 갖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연산자 표현함에 있어서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A자승이다. 그럼 요거는 1에다가 자 플러스 120도고요. 요거는 1에다가 마이너스 120도 또는 자 1에다가 자 240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여기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표현할 때는 그냥 가고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 8.95에 1.14에다 여기다가 지금 이제 A 자승이 돼야 되니까 요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자 곱해 주면 돼요. 곱하기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요 값을 갖다가 곱하기 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극좌표 계산할 때 자 뭐가 있냐면 A1에 세타 1하고 그 다음에 A2에다가 세타 2가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1, A2 크기는 곱해주고 각은 더해주면 되잖아요. 각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8.5에 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120도하고 1.14도를 더해주면 돼. 그럼 전도 빼기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20 플러스 1.14도 되는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120에다가 96.55도가 되니까 그 여기다 120을 더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20 더하면 216.55도가 되겠죠. 자, 그걸 넣어가지고 계산기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하면 자, 풀이 참조하시고 자,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면은 12.79에다가 자 128.79도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IC 자 I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쓸게 IC는 자 I0 플러스에다가 A의 I1에다가 A 자승의 I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합성이 되는 건데 자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일단 A를 곱해줘야 돼. 그럼 여기다가 A의 1에다가 자 120도를 곱을 해주는 거고요. 그죠? 곱하기 요놈에다가는 뭐 해주면 돼요? 자 1에다가 마이너스 120도를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C상 것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7.24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7.24에다가 123.69도. 6도. 자, 요거는 이제 계산기 누르실 때, 자, 복소수 모드 택하시고, 극좌표 형태로 입력을 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런 결과치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뭐다. 일단 A상의 전류는 이렇게 구한다. 그렇죠? I0, I1, I2를 구한다. 그 다음에 자 B상은 I0에다가 A 자승의 I1에다가 A, I2다. 자, 그 다음에 C상은요. I0에다가 A, I1에다가 A 자승의 I2다. 그리고 A는 1에 120도, A 자승은 1에 마이너스 120도. 이런 것들을 갖다 알고 계시면 3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까지 쓰고 되도록이면 이제 계산기를 활용해서 답을 작성하는 요거 이제 수기로 해서 뭐 여기 1.8에다가 뭐 코사인 세타에 뭐 플러스 J에 뭐 사인 세타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자 그럴 필요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3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일반인이 접속할 오류가 있는 장소에서 주택용 배선 차단기, 자 주택용 배선 차단기예요. 주택용 배선 차단기입니다. 자 주택용 배선 차단기를 설해야 한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순시 트립. 순시라고 하는 얘기는 즉시 동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즉시 동작을 하는데 자, 순시 트립 전류에 따른 차단기 유형을 쓰고 자,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과전류 트립 동작 시간에 대한 부동작 전류와 다음 동작 전류를 전격 전류의 배수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IN은 전격 전류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자, 표 1번을 보시게 되면 순시 트립에 따른 구분이에요. 근데 주택용이 있죠. 주택용이. 자, 주택용에 대한 배선용 차단기더라 이거야. 그럼 즉시 동작을 하더라 이거야. 언제 즉시 동작을 하냐? 자, 전격 전류의 3배 전류를 초과하고 그 전격 전류의 5배 이하의 어떤 전류가 들어올 경우에는 동작하는 자, 차단기가 되더라. 그 다음에 전격 전류의 5배를 초과하고 전격 전류의 10배 전류가 들어왔을 때 자, 전격 전류의 10배 전류를 초과하고 전격 전류의 20배 이하의 전류가 들어왔을 때 그 차단기 유형에는 뭐가 있냐? 자,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에는 자, 전격 전류의 5배 이하일 때는 B형 차단기가 될 것이고 자, 전격 전류의 10배 이하의 전류에는 C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전격 전류의 20배 이하가 될 때에는 D형의 차단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거는 설비 기준이에요. 이번에 이제 내성 규정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바뀐 규정에 따른 설비 규정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전류 트립 동작 시간 및 자, 특성인데 배선용 차단기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다시피 산업용에 대한 배선 차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용에 대한 배선 차단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택용 배선 차단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산업용도 그렇고 주택용도 그렇고 전격 전류의 부분에는 64A 기준으로서 우리가 봤는데 63A 이하일 때, 63A를 초과할 때, 자 60분이 경과하게 되면 또는 120분이 우리가 자 경과하게 되면 자 동작을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고 차단을 시키지 않은 전류가 되겠죠. 부동작. 그래서 이 부동작에 대해서는 1.13배 자 전류에 대해서는 자 동작하지 않고 그다음에 동작 전류는 1.45배에 대한 전류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동작 차단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산업용이라면 부동작은 1.05배가 될 것이고 자 동작 전류에 대해서는 1.3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신다면 자, 이 4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비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자, 5번 문제 봅니다. 그램은 다이오드를 사용한 브릿지 정류회로 전파 정류의 전파. 자, 전파 정류입니다. 미완성 회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회로의 미완성부 완성하고 자, 정류 회로에다가 지금 220N에다가 사인 120πt 주었어요. 요거는 무슨 값? 최대값이죠. 자, 최대값이다. 교류전압이 입력이 됐을 때 출력적 전압 VDC 출력 전압이니까 직류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직류 전류의 평균 값을 갖다 구하시오로 되어 있어요. 저항은 20이고요. 변압기의 건수비는 1:1입니다. 직류 측의 평원회로, 자 필터가 없는 정류회로이다. 브릿지 정류회를 갖다 완성하죠. 이렇게 자 물어왔단 말이에요. 브릿지 정류. 그럼 브릿지 정류 갖다 완성하려면 일단 여기다가 자 다이오드를 갖다가 걸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를 자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입력은 이제 교류 입력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교류 입력이 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직류 출력이에요. 출력은 이제 직류 출력이니까 요놈은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요. 자, 그 다음 요놈은 이렇게 따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서 자 보게 되면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는 거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여기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반대죠. 여기로 지나가서 하나가 이렇게 자 지나가 오는 자 그런 구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돌아서 그렇죠? 자 돌아서 여기 거쳐가지고 자 쭉 갑니다. 쭉 가서 자 쭉 가서 얘는 못 가잖아, 그죠? 이쪽으로 오겠죠? 자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자 요게 이제 반 사이클 기준 잡았을 때 그러니까 자 그때는 요 다이오드와 요 다이오드를 거쳐서 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자 이 부분이 걸렸을 때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반대 사이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아래쪽에 반대 사이클이잖아, 그렇죠? 자 반대 사이클 자 이렇게 걸렸을 때는 출발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자 여기서 출발해서 자 갑니다. 쭉 돌아서 여기 거쳐가지고 자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이오드와 여기 다이오드 자 요렇게 그죠? 다이오드가 자 얘가 이제 반파 정류 회로가 요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완성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구하라? VDC를 갖다 구하시오. 자 VDC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반파니까 파이분의 2 루트의 2 자, 또는 약 0.9의 2다. 자 기억나시죠? 요거는 어디서 한 거예요? 기기에서 한 거 아니 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0.9에다가 자 이 값 요거는 220 뉴턴은 무슨 값? 최대값인데 얘를 시로값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 바꿔주면 얘가 지금 22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야 나와요? 298이니까 자 198V가 나오네. 그죠? 198V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IDC. 자, IDC 같은 경우는 뭐예요? R분의 VDC 하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저항은 2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VDC는 198이니까 자, 그걸 갖다 계산하시면 또 답이 나오겠네요. 얼마 나오냐? 9.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8과 9.9 요게 관련된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그래서 자, 출력 전압 계산했고 그 다음에 출력적 전류 산출했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5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예요? 요것도 기기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필기에 다뤘던 그런 것들이 실기에 출제되고 있다는 거. 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100, 220 두 개의 변압기 용량이 각각 250, 202고 퍼센트 임피던스 각각 2.7, 3이다. 두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고자 할 때 병렬 합성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분담비를 갖다 구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기사 필기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던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 필기에 자주 나왔던 거 있죠? 그런 문제는 실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제 계산 문제 좀 많이 풀어보세요. 자, 분담비예요. 그러면 B 변압기와 A 변압기니까 요거는 이제 A 그 다음에 자 B 그리고 변압기 용량 그렇죠? 여기다가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2.7에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0에 250. 자, 요렇게 해서 구하면 요 값이 분담비가 1.39가 나와요. 1.39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B가 부담하는 것은 A 변압기에 얼마냐? 1.39분의 1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병렬 합성 용량. 병렬 합성 용량. 자, P는 A 변압기하고 B 변압기를 더해주면 되는데 자, A 변압기 자, 하고 지금 B 변압기가 분담하는 거는 A의 1.39란 말이에요. 그죠? 1.39분의 자, 바로 1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다 대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PA가 자, 250이고 그러니까 A 변압기는 맥시멈 가고 자, 그다음에 B 변압기는 A 변압기에 1.39분의 1 값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 보니까 그러니까 요 200 비변압기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200이 안 되게끔 쓰겠다는 얘기죠. 과부 안 걸리도록. 자, 요렇게 해서 쓰니까 그 값이 얼마 나오냐면 429.86이 나와요. 자, 429.86 K배 요게 관련된 답이 됩니다. 요렇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러면 지금 자, A 변압기 기준 잡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B 변압기를 기준 잡겠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자, P는 자, B 변압기를 갖다 기준 잡으면 자, PA는 1.39의 PB니까 1.39의 PB에다가 그 다음에 B 변압기를 갖다 이렇게 자, 기준 잡아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B 변압기는 이제 200을 그냥 쓰는 거고요. 그렇죠? 자,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자, B 변압기 200을 써. 플러스 A 변압기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요 값이 얼마냐면은 298, 236, 278이니까 278 나와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변압기가 과부가 걸리는데 A 변압기 용량이 250인데 자, 278을 쓰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부하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병렬 합성 용량은 이렇게 자, 뭐 기준에서 A 변압기 기준해 가지고 쓰게 되면 과부하 걸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 되겠죠. 그래서 자, 6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7번 문제 봅니다. 384극 삼상 유도 전동기 37kW 분께로 긍장이 50m, 긍장이에요. 전압 강화를 5V 이하로 하는데 필요한 전선의 굵기를
KAC, IC 전원 규격에서 선정하시오. 선정했으니까 자, 요거는 뭐야? 공칭 단면적 쓰라는 얘기입니다. 공칭으로 써라. 전바 전륜 75이고요. 삼선식의 회로이다. 이렇게 모았으니까 자, 삼선식이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전선의 굵기. 그러면 1000 간이식이 30.8 LI가 되는 거죠. 자, 1000에다가 전압가가 지금 주어진 게 얼마가 주어졌냐 보니까 5V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30.8에다가 LI가 됩니다. LI. 자, 긍장이 50에다가 그 다음에 전류는 75가 되죠. 자, 요거를 갖다 구해 주시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23.1이 나와요. 23.1 스퀘어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식이니까 25가 있죠? 그래서 답은 25 스퀘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가 있고 2.5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고 10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25에 35에 50 이렇게 나가야죠. 자, 쭉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칭 단면적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16이 빠졌네요. 1.5, 2.5, 4, 6, 10, 16, 25, 35, 50 해서 쭉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몇 가지는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 7번은 요 계산한 거 말고 공칭 단면적으로 쓰셔야지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시퀀스 문제죠. 유도 전동기를 현장의 동력 제어반과 관리실의 원격 조작반에서 기동 정지 모두 가능하게 시퀀스 제어를 완성하시오. 단 회로 작성 시 선의 접속, 자,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참고해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선을 접속했다 그러면 반대점 찍으란 얘기예요. 미접속은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자, 점을 찍어라. 그러니까 점을 잘못 찍으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문제 8번인데 자, 요거는 이제 기존에 보면 얘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얘가 위에 있고 요 정지 버튼이 밑에 있었던 이제 그런 도면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위아래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 보면 어쨌든 간에 요 스위치 관련해서는 이제 병렬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얘들은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자, 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얘도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연결. 그 다음에 접속했다 그러면 점 찍으러 하겠으니까 자, 접속했다. 자, 점을 찍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정지, 여기서도 정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얘들은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요놈은. 그 다음에 요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면 가장 이제 깔끔하게 자,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요거 위아래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자, 얘를 눌러요. 자, 누르게 되면 MC 여자 되고 전동기 운전하고요. 얘가 자기유지, 손을 떼도 자기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정지시키고 싶으면 얘도 눌러도 되고 이거 눌러도 어쨌든 정지는 된다. 자, 그쵸?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눌러요. 여기서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MC 여자, 그 다음에 자기유지 되잖아요. 정지 누르고 싶으면 여기도 정지되고 얘도 정지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요게 끝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선을 해라. 자, 근데 요 윗부분에 이렇게 그려도 되지 않느냐. 윗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되지 않냐. 뭐 가능하죠. 자,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엎어치나 뭐 둘러치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그리셔도 자, 무방하다. 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도 된다.
아니면 예시가 있으니까 뭐 띄우기 없이 그냥 지나가기 그려도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기.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보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일 깔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내려서 그리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설비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 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직무에 관한 고시가. 직무 고시에서 자, 정기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 항목을 반영하여 정기 설비의 일상 점검, 정기 점검, 정밀 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을 해야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점검 실시에 따라 기록한 서류에 보존 및 제출에 대한 다음 사항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정기안전관리원의 어떤 직무에 대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안전관리자는 자 뭐해야 돼요? 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 교재에 내용을 잠깐 해설 내용을 좀 보시자고요. 해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정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요. 다음 회의 내용을 기록해야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점검 날짜가 언제인지, 점검자는 언제인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설비, 그러니까 어떤 기기를 우리가 점검할 때 그 설비의 명은 무엇인지, 설비의 용량은 얼마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점검 실시 내용은 우리가 점검을 뭘 했는지, 그 다음에 점검의 결과는 어떻게 됐고, 그 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그런 부분들을 뭐 해야 돼요? 점검을 하고 기록을 해야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 정기 안전관리자는 점검 실시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정기 설비 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두고 그 기록 서류를 몇 년마다, 그렇지, 매년 4년간 보존해야 되더라 이거예요. 4년간. 그 다음에 정기 안전관리자는 정기 검사 대상 정기 설비의 정기 검사 시 점검 실시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기 안전 종합 정보 시스템에 매월 몇 회 이상, 그렇죠, 1회 이상 안전 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기 안전 관리자 직무에 대한 고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점검자의 이름이, 점검자가 누구인지, 언제 점검을 하는지, 어떤 기기를 점검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점검을 뭘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9번 문제 해결되셨죠?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P형 3당 부하에 그림과 접속된 전압계 지지값이 220, 전류계 지지값이 20, 전력계 지지값이 2kW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어요. 3상회로고요. 그 다음에 Y결선이고요. 자, 지금 여기 전력계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이니까 요 회로, 그렇죠? 자, 이 회로에 지금 전력계 지지값이 얼마다? 2kW이다 이런 얘기죠. 그 얘는 이제 P잖아. 요런 게 몇 개? 3개 있는 거죠. 3P가 되는 거죠. 그 부하의 소비 전력 모았으니까 부하. 그러면 여기서는 뭐 요것만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요것만 물어봤으면 뭐 2kW인데 그걸 물어봤을까? 지지값이 있으니까 전체 값을 물어본 거죠. 전체 값. 그러면 네, 요 단상의 2kW니까 자, 얘는 3상이다. 그렇죠? 3상이니까 자, 3 곱하기 2kW. 그럼 얘는 몇 kW? 6kW가 되는 거죠. 1번은. 자, 2번 부하의 임피던스를 복소수 형태로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요게 회로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뭐가 있다 치고 중성선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걸리는 게 뭐예요? 상전압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임피던스인가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표현해 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한번 표현해 봐라. 근데 요 전류계 지지값이 있어. 그러면 요 전력은 단당 전력은 2kW인데요. 2kW인데 우리가 소비 전력은 I 자승 R이잖아. 아하, 그럼 여기서 저항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자, 전류가 20이고요. 그 다음에 P가 2kW, 10의 3승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자, 5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리액턴스가 있어야 되는데 임피던스는 이제 저항 플러스 마이너스의 리액턴스니까 지금 리액턴은 바로 못 구하고요. 임피던스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임피던스는 뭐예요? I분의 2가 되겠죠? 근데 Y결선이니까 상전류, 선전류 같잖아요. Y결선이니까. 그러면 전류 20에. 자, 전압은 지금 지시값이 220. 여기가 무슨 전압이에요? 선간전압이거든요. 그러면 상전압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3분의 220 요거 되는 거죠. 자, 요게 임피던스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느냐? 루트 3분의 11이다. 자, 따라서 여기서 리액턴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리액턴은 루트에다가 자, 임피던스 루트 3분의 11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리액턴들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3.92가 돼요. 3.92. 자, 따라서 임피던스는 자, 5 플러스 J의 3.92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자,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위상 자체가 뭐 요 임피던스 부하가 뭐 유도성 부하냐, 용량성 부하냐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없잖아요. 일반적인 형태는 뭐 대다수 이제 유도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자, 표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자, 임피던스는 5 플러스 J의 3.92.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우리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자, 그런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그래서 잘 꼼꼼하게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그림과 같은 송전계통의 한 지점인 S에서, 자, 여기 S에서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했대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시게 되면, 자, 이제 기기의 용량, 전압,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죠. 그래서 발전기, 자, A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발전기가 있고요. 그다음 변압기가 있고요. 그다음 변압기가 있고 자, 존재하죠. 여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변압기 T2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10메가볼트 기준으로 환산하시오라고 했고요. 변압기 T2의 1, 2, 3차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T2가 뭔지 한번 보시자고요. T2는 3권선 변압기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3권선 변압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권선 변압기를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려 보시자고요. 이렇게 그려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차. 자, 여기는 2차. 자, 여기는 3차인데 보시게 되면 용량이 얼마예요? 25 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여기는 12%가 될 것이고 2차와 3차는요. 2차와 3차는 25메가를 기준으로 16%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차와 1차는 10메가 기준으로 9.5%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0메가 기준으로 환산을 하시오라고 했어요. 10메가. 그래서 자, 만약에 기준 용량이 10메가볼트 암페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란 10V 자승의 PG가 돼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용량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더라.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더라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 10메가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자,
25메가였을 때 12%였는데 이걸 10메가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된다더라. 자, 보니까 자, 답을 잠깐 빌려보자면 여기는 4.8%가 됩니다. 4.8%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차와 3차는요. 여기도 25메가를 기준으로 16%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10메가로서 환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는 6.4%가 된다더라. 6.4%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는요. 그대로 10메가죠. 그래서 9.5%가 된다는 사실을 자, 알았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4.8%, 6.4%, 9.5%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1번. 자, 2번은 1, 2, 3차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1차의 퍼센트 임피던스, 2차 퍼센트 임피던스, 3차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보래. 그러면 10메가 기준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4.8%이고, 자, 여기는 6.4%예요. 6.4%가 됐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10메가 기준이 돼서, 자,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의 1차 측, 여기를 퍼센트 임피던스의 2차 측, 여기를 퍼센트 임피던스의 3차 측이라고 볼게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을 퍼센트를 우리가 생략을 해서 제가 G1, G2, G3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G1 플러스 G2는 얼마가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4.8%가 될 것이고, 자, G2 플러스 G3는 6.4%가 돼요. 자, G3 플러스 G1은요, 9.5%가 되겠죠. 이 부분을 제가 다 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해 볼게요. 그러면 2배 G1 플러스 G2 플러스 G3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을 합산을 해보게 되면 얼마가 되냐? 20.7%가 됩니다. 고로 G1 플러스 G2 플러스 G3는 얼마나 되냐? 10.35가 되겠죠. 10.35%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퍼센트 여기서 볼까요? 퍼센트 G1은 얼마예요? 10.35에서 2,3가 되겠죠. 2,3를 빼줘야지만 1이 되는 거니까 6.4%를 빼줬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 이게 3.95%가 되더라. 3.95%가. 자, 1차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3.95%가 되고요. 퍼센트 G2입니다. G2는 10.35%에서 자, 13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9.5%를 자, 빼줬어요. 그러면 퍼센트 G2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오냐? 자, 0.85%가 나온다더라. 0.85%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퍼센트 G3는 10.35%에서 마이너스 2,3죠. 자, 3를 구해야 되니까 1, 2를 빼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4.8%죠. 8%를 빼보니까 여기는 얼마 나와요? 5.5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자, 퍼센트 G1은 3.95%, 자, 퍼센트 G2는 0.85%, 자, 퍼센트 G3는 5.5%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2번 문제까지. 자, 3번. 고장점 S에서 본 퍼센트 임피던스는 10메가볼트암페어 기준으로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고장점 임피던스에서 본.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발전기죠, 발전기. 이것도 10메가 기준이니까 자, G1부터 구해볼까요? G1. 자, G1을 자, 10메가 기준으로서 자, 여기는 50메가 기준이니까 50메가였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25%였어요. 근데 이걸 10메가 기준으로 보니까 발전기
자, 발전기는 얼마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5%가 된다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변압기 T1입니다. T1은 자, 여기도 50메가를 기준으로 10%였는데 10메가 기준으로 가보니까 여기는 2%가 된다더라. 송전선이죠. 자, 이제 송전선. 자, 송전선이에요. 송전선. 송전선은 지금 10메가 기준이잖아요. 그대로 여기는 8%가 되겠죠. 송전선은 자, 8%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조상기예요. 조상기. 그럼 조상기는 이것도 10메가 기준이에요. 10메가 기준에서 15%가 됐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자, 발전기 G1. 발전기 G1이 있고요. 자, 발전기 G1에서의 퍼센트 임피던스. 자, G고요. 그 다음에 T1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T1이 되겠죠. T1. 자, T1.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변압기 1차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퍼센트 G1이 되고요. 여기는 퍼센트 G2가 될 것이고 퍼센트 G3에 자, 여기는 조상 설비가 되겠죠. C. 자, 조상 설비.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 이제 하나씩 집어 넣어 보시자고요. 자, 여기 G는 발전기는 10메가 기준 5%이고 자, T1은 2%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임피던스가 하나가 더 있겠죠. 송전선. 이게 8%이고 자, 여기는 3.9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85%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는 G3죠. 5.55%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발전기의 전체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 발전기에서 변압기 자, 여기 자, 요 부분까지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되겠죠. 변압기 1차치까지. 그러면 자, 첫 번째 발전기에서 자, 변압기 자, 1차측인데 여기는 얼마가 되냐? 5% 플러스 2% 플러스 8% 플러스 3.95%가 되겠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가 되냐? 18.85%가 18.9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조상 설비까지 있는. 그러면 자, 이 변압기 2차 측에서 조상 설비까지는 어디냐? 5.5% 플러스 자, 1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20.55가 나오겠죠. 20.5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 여기가 지금 사고 지점이니까 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지어보게 되면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 사고 지점까지의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 부분은 병렬이 되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병렬이니 자, 18.95 플러스 20.55를 18.95 곱하기 20.55를 하시면 돼요. 여기 플러스 자, 여기 0.85%가 더 있죠. 자, 0.85. 자, 이걸 더해 보니까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10.71%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번 문제 고장점 S점에서 본 임피던스는 10메가 기준 얼마요? 10.71%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 S점에서 4번 S점에서 단락사고 시의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단락 용량이다 라고 하는 거 자, 4번에 단락 용량은 우리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구해본다면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기준 용량으로 계산을 하겠죠. 이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10.71%가 될 것이고 100에 곱하기 10메가 기준이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93.5
37 메가볼트 암페어 값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때 두 번째, 그러면 고장점을 통과하는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다섯 번째, 단락 전류와 IS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백의 정격 전류예요. 근데 그 정격 전류는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 V분의 P로서 계산을 하면 된다더라. 자,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10.7 하나가 나왔고 10.7 하나에 대한 100에 곱하기 자, 루트 3이에요. 자, 2차 측이죠. 변압기 2차 측이 자, 전압은 77kV가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77 곱하기 10에 3승이 될 것이고 기준 용량은 10 곱하기 10에 6승이 되겠죠. 10메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여기는 얼마나 됩니까? 700.10 암페어의 단락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해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문제 11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죠. 그래서 그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공식과 그 다음에 단락 용량과 단락 전류에 대한 이 공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1번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고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12번 봅니다. 3상 3원식 고압의 수전 설비에서 그림같이 접속된 변력이 2차 전류가 2A다. 자, 변력이 1차 측에 흐르는 전력 크기는 얼마냐? 변력비는 50대 5이다. 자, 차동이죠? 자, 차동 접속이 이렇게 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전류가. 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면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요. 요 CT의 전류가 그렇죠? 이렇게 흐를 테고 자, 흐르는 전류하고 반대니까 자, 그다음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왔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자, 반대가 될 것이다. 그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반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딱 봤을 때 이 전류의 집값은 이제 그런 전류에 차가 생기는 거니까 차. 자, 따라서 요게 1차 전류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보통 1차 전류 구할 때는 전류의 지식값에다가 자, 변류비죠. 근데 얘가 차동이니까 우리가 이론할 때 요 벡터도 그려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전류계 지식값은 이제 찾으면 얼마냐? 2A가 되는 거고요. 변류비는 5분의 50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갖다 뭐로?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요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계산하니까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바로 11.5다. 이렇게 나옵니다. 11.5A. 이런 것도 우리 이제 필기할 때 뭐 전력에서든 회로에서든 많이 풀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 차동 접속일 때와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변류기 하나라든가 또는 이제 가동 접속일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잖아요. 가동일 때는. 근데 차동일 때는 여기 추가 뭐가 들어간 요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식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문제 풀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거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시퀀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ABC에 대한 출력 Y1, Y2를 다음의 전류표와 같이 동작시키고자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회로 작성 시 선의 접속 및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이렇게 자,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Y1의 출력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Y2의 출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 이제 한번 논리식을 써봐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출력 y1, y2의 간략화된 논리식을 각각 구하시오. 각각 구하시오. 그래서 단 간략화된 논리식은 최선의 논리계티 및 접점수 사용을 고려한 논리식이다. 그러니까 최소로 간단하게 얘를 줄여서 식을 갖다가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1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y1 같은 경우는 이제 빵빵빵이죠. 빵빵빵이니까 a바, 자 b바, c바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 b바, c바, 그렇죠? a, b바, c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11빵이니까 a, b, c바 이렇게 되겠네요. a, b, 자 c바다. 그 이 논리식을 갖다 간소화시키려면 요 세 개 중에서 하나의 논리식을 더 활용해 가지고 두 개씩 묶어줘야 돼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제 얘를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놈이냐,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제일 쉽게 자 요 놈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한 묶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묶음이 가능하겠네. 지금 보니까 A, C바가 공통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자 뭐가 공통입니까? B바, C바가 공통이잖아. 그렇죠? 아, 그러면 여기는 A, B바, C바를 갖다가 하나를 더 써줘서 그러니까 여기다 뭐예요? 하나를 더 써주는 거예요. A, B바, 자 C바를 하나 더 써줘서 요걸 갖다 묶어주면 되겠구나. 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식을 더 써서 이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 얘는 이제 뭐 갖다가 자 바로 B바, C바 갖다가 그 A바 플러스 A가 되죠. 자 플러스 요거는 이제 뭐 A, C바가 되겠죠. A, C바. 그러면 B 플러스 자 B바 이렇게 됐고요. 자 요거 1이고 얘 1이니까 자 그럼 뭐 나와요? 자 B바, C바 플러스에다가 요거는 A, C바고 여기서 더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C바 공통이니까 자 A 플러스 B바에다가 자 뭐가 들어가요? C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 우리 카르노 맵을 갖다 그려서 해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자 카르노 맵을 갖다 그려도 되는데 뭐 요거는 요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간략하게 아셨죠?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자 그런 얘기. 자 Y는 이렇게 카르노 맵을 갖다 그리면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A, B고 C다. 자 카르노 맵도 가능하니까 같이 해보자고요. 그 00, 01, 11, 10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하고 1.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그다가 자, 채우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이제 요거 000이니까 00에 0이니까 요거 1.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0, 10에 0. 여기 위치. 자, 세 번째는 110, 11에 0. 요거.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묶어줘야 되겠죠. 일단 요렇게 묶음이 가능하겠죠. 요거 묶음. 그 다음에 요놈과 요거를 갖다 묶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 묶어준 거는 뭐예요? 자, 요거는 일단은 C바고. 자, 위쪽에 더했을 때 변화 없는 거. 앞에 거죠? 뒤에 거는 자, B바니까 더하면 1이잖아요. 얘는 A. 그래서 자, 요거 결과치가 A, C바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나오겠습니까?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C바가 공통으로 있다. 그런 얘기고. 자, 위에 보니까 요거, 요 놈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 B바하고 B바 더하면 B바잖아요. 근데 요거는 A바하고 A를 더하면 1이죠? 자, 그래서 요게 뭐예요? B바. 요거하고 요거의 합. 그래서 C바로 묶으면 요렇게 결과치는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Y1은 요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2 같은 경우는 6개인데 빠지는 게 요때만 빠져요. 요때만. 그러니까 00이라고 101만 빠지고 다 있는 거죠. Y2는. 자, 그럼 Y2도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죠. 자, Y1은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자, 요거는 좀 지우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안 나오니까. 아니면 자, 새 페이지를 하나 자, 추가해서 자, 여기다 한번 써보죠 뭐. 자, Y2를 갖다가 자, 쭉 씁니다. 그러면 일단 교재 참고할게요. A바, B바, C바에다가 자, 플러스 그 다음에 A바, B, C바. 자, 요거 플러스 A바, B, C. 자, 플러스 그 다음에 A. 자, B바, C바. 자, 요거 플러스 A, B, C바. A, B. 자, C바에다가 하나 들어가면 플러스 A, B, C네. 그죠? A, B, C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놈을 갖다 이제 간소화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를 그러면 요 놈을 갖다 지금 이제 세모꼼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자, 되게 복잡하니까 자, 카르노 맵으로 한번 이제 그림을 자,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A, B고 C예요. 0, 1, 자, 1, 1, 그 다음에 1, 0, 자, 그리고 0과 1 이렇게 해서 자, 답을 쓰실 때도 이제 카르노 활용해서 간소화된 거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빵빵빵이니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010이죠? 01에 0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011, 01에 1 여기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빵빵, 1빵빵이죠? 1빵빵 여기 들어가고요. 11빵, 11의 빵. 그 다음에 111, 111은 여기.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겠네. 자, 그러면 자, 얘를 갖다 묶을 때 어떻게 묶어주느냐를 갖다 보게 되면 요놈은 자, 우선은 이렇게 하나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통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묶어줍니다. 두 개가 묶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자, 통으로. 그러면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 자, 지금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자체가 뭐예요? C바예요. 요거 C바. 자, 위에 거는 다 바뀌잖아. 그렇죠? 자, C바 이렇게 자, 변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뭐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요거는 0과 1에서 바뀌니까 이거는 아웃되는 거고. 자, 위쪽에 가서 보니까 안 바뀌는 게 있죠? 여기 안 바뀌어. 그럼 뭐예요? B죠, B. 요 네모난 박스는 B.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리하면 뭐예요? 자, B 플러스 자, C바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카르노 맵으로 푸는 거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또 이렇게 묶어주면 하나. 전체 묶어주면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요게 한 덩어리거든요. 이렇게 크게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0과 1 바뀌었으니까 이건 아웃되는 거. 그 다음에 위에 가서 안 바뀌는 거 요거.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Y2는 자, 바로 뭐가 된다? 자, B 플러스 C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Y2는 B 플러스 C바. 그 다음에 우리 앞쪽에서 Y는 어떻게 표현했죠? 바로 A 플러스 B바에다가 자, C바 이렇게 표현했죠? 맞죠? 요게 Y1과 Y2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네, 여기다가 이제 간략화된 거, 자, 요걸 갖다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이제 자, 간략화된 걸 쓰게 되면 Y는 A 플러스 B바에다가 C바, Y2는 자, B 플러스 C바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았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식을 논리로 작성하시오. 일단 Y1부터 A, B, C 이렇게 주었어요. Y1부터. 자, 그럼 일단은 여기 B니까
B는 여기서 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B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A에서 쭉 옵니다. 자, 쭉 여기까지 와. 자, 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겠죠? 자, 플러스인 거 어쨌든 5화가 갈 테고, 그 다음에, 자, C인데요. C인데, 어쨌든 여기서 딱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뭐가 가야 돼요? 이렇게 5화가 가야 되겠죠? 5화. 그러면 요 부분 갖다 이렇게 자, 정리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A가 됐고, 자, A 플러스에다가 이제 뭐가 B 바가 돼야 되겠죠? B 바. 자, B의 바. 이렇게. 자, A 플러스 B 바 가고, 그 다음에 C 바. Y1. 됐죠? 그 다음에 Y2는 자, B 플러스 C 바가 된다. 그럼 여기서 자, B 플러스. 자, B 플러스. 그 다음에 자, C 바가 된다. 이렇게. 손만 맞추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지나가고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접속했을 때는 반드시 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나가는 거다. 아셨죠? 약속입니다. 자, 지나가는 거다. 자, 이거 그렸어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유접점 시퀀스 그려라. A 접점, B 접점 써가지고, 자, 써주란 얘기.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자, A 플러스에다가, 자, B 바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요거는 이제 C 바. 자,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자, B 플러스 C바.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Y2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관건은 Y1과 Y2를 갖다 어떻게 줄일 거냐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카르노 맵이에요. 카르노 맵으로 줄이는 것이 제일 좋고, 자,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교재처럼 뭐 두 개씩 묶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6개니까 2개를 더 더해서 8개를 만든 다음에 4개씩 하고 얘를 또 묶어가지고 연결해줘야 되는데, 자, 요게 또 쉽지가 않죠. 자, 아니면은 이제 6개니까 3개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카르노 맵으로 묶는 것이 제일 편하다. 카르노 맵. 우리 교재는 이제 6개니까 그냥 둘둘둘 묶어가지고 뭐 정리는 했는데, 이게 묶다 보면 복잡하니까 제일 쉬운 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일 쉬운 건 뭐다? 카르노 맵이 제일 쉽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쉽게 정리가 됩니다. 아셨죠? 자, 13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예요. 14번 문제는 자, 그림은 접지 계통 중에 TNS 계통으로 계통 내 별도의 중성성과 보호도체가 있는 접지 방식에 대한 미완성 계통들을 나타낸 것이다. TNS 접지 계통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단 계통도 작성 시 선의 접속 및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TNS예요. 지금 TNS가 뭐냐? 저희가 자, 저압의 계통 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저압의 계통 접지인데 그 계통 접지 방식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자, 무슨 접지를 해요? 그렇죠. 계통 접지와 그 다음에 보호 접지를 해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계통 접지다라고 하는 것은 중성점 접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 것은 일선 지락사고 시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 그러니 건전상의 전이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계통 접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선을 합니까? Y 결선을 하더라 이거야. Y 결선. 자, 이렇게 Y 결선을 합니다. Y 결선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Y 결선을 이렇게 해요. Y 결선을.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L1, 여기는 L2, 여기는 L3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래요? 그렇죠?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중성점이 있고, 중성점에 자, 이렇게 해서 개통에 접지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개통 접지예요. 이게 개통 접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우리 이제 전동기. 자, 전동기라고 하면, 자, 이렇게 생긴 게, 자, 전동기라고 보시자고요. 삼성 전동기. 자, 인덕션 모터인데, 자, 삼성 전동기에 전원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L1, L2, L3의 전원을 주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만지면 감전이 되니까 그 외암에 접지를 해야 되더라 이거요. 우리는 이걸 보호 접지라고 하죠. 보호 접지. 그래서 개통 접지과 보호 접지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자, 여기에 우리가 자, 이 저압의 개통 접지를 보게 되면 자, TN, TT, IT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 직접 접지, 개통의 접지가 되어 있어. 중성선에 접지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T 개통이 될 것이고, 자, I라고 하는 것은 아이솔레이터, 자, 절연이에요. 여기에 고임피던스의 값을 주게 되면 여기는 자, I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T와 I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자, 이제 T가 있고 N이 있어요. 그러면 T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외암을 직접 접지를 해보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고 T가 되는 것이고,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개통의 접지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자, 이게 N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중성선이니까 자, 이 부분에 중성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중성선을 제가 개통에다가 자, 이 기계에다가 외암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시켜놨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T? N이 되더라 이거야. TN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접지 시스템을 보게 되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대지이면 자, 접지 극이 있고요. 여기에 주 접지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동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뭘 가지고, 그렇죠, 보호도체를 가지고 자, 여기 접속 단자에다 연결시켜서 접지극에다 연결을 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럼 PE선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PE선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PE선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접지를 시키는데, 연결을 시키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자, 여기 P선은, 이 P선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 표시를요. 자, 이거는 P선입니다. P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을 연결시키는 걸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중성선의 연결 방법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해볼까요? 이제 저압의 개통 접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노출 도전부예요. 전동기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T 개통이니까 자, 여기 삼상의 전원을 이렇게 L1, 이게 L1이 있고, 자, L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L1에다가 이렇게 삼상의 전원을 인가합니다. 여기는 L2가 되겠죠. 자, 여기는 L3가 돼요. 자, 삼상의 전원을 인가를 해줬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성선이에요. 여기는 중성선이고, 자, 여기는 보호도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자, 여기 이제 노출 조전부는 우선은 중성선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도체에도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방식이 된다더라. 그래서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노출 도전부는요, 삼상 전원이 인가를 받는 거지. 그럼 여기도 L1, L2, 자, L3예요. 근데 여기는 보호도체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TN 개통이고, 자, TN 개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N과 중성선과 P선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TN-S 계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TN-C 계통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무슨 선이에요? PN선이 될 겁니다. PN선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부분만 공통으로 연결을 하고 이 부분을 따로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이거는 TN-CS 계통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통 접제에 대해서 자, TN, TT, IT 이게 뭔지 정확하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14번 같은 저압 계통 접제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푸실 수 있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입니다.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하는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서 필요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필요기 시설 장소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곳에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는 자, 필요기를 시설해야 한다. 어디 할 것이냐? 자, 가공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인데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발전소나 변전소에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자, 가공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가 될 것이고, 자, 뭐에 접속하는 자,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 측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예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에 고압측 및 특고압측에는 필요기를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부터 공급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예요. 수용 장소의 인입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와 지중 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는 필요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필요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필요기의 시설 장소라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시고 또 필요기의 자 구성 요소, 필요기의 역할, 필요기의 제한 전압, 필요기의 정격 전압,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기의 시설 장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발전소, 변전소,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자,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죠. 자,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부터 공급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는 자, 필요기를 설치를 해야 되더라. 16번입니다. 자, 설비 용량이 10kW인 수용가 A와 수용가 B의 부하 곡선이 각각 다음과 같을 때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수용가 A와 수용가 B의 수용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여기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용률 구하래요. 그럼 첫 번째 수용률이란 우리 수용률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수용가가 가지고 있는 설비 용량에 대한 자 최대 전력의 무슨 값이다? 백분율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A 수용가 A의 수용률은 자, 설비 용량이 10kW입니다. 10kW의 최대 전력은 8kW에 대한 백분율 값이 되다 보니까 8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 수용가도 10kW에 대한 최대 전력이 6kW니까 거기에 백분율 값, 그래서 60%가 수용률 값이 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수용가 A와 수용가 B의 부하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두 번째 부하율이란 우리는 1부하율을 구해야 되겠죠. 어느 일정 기간에 대한 게 나와야 되니까 하루니까 1부하율이란 하루 중에 최대 전력과 그 평균 전력의 백분율 값을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A 수용가부터 볼까요? A 수용가의 자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사용 전력량을 구해야 돼요. 사용 전력량은 자 2kW 곱하기 6시간 플러스 자 6kW 곱하기 6시간 8kW 곱하기 6시간 플러스 2kW 곱하기 6시간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의 킬로와트 아워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때 평균 전력이에요. 평균 전력. 평균 전력은 그 킬로와트 아워를 24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자, 여기에 그 킬로와트 아워를 24시간으로 나눠 보니까 이만큼의 킬로와트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때 자, 부하율은 최대는 8kW가 될 것이고 여기서 구했던 자, 세모 킬로와트에 대한 100분율 값을 구해 보니까 56.25가 되더라 이거야. 56.25%가 되더라. 이게 A 수용가가 가지고 있는 부하율 값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B 수용가는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지워 보겠습니다. 다시 B 수용가에 대한 사용 전력량은 2 곱하기 6시간, 4 곱하기 6시간, 플러스 2 곱하기 6시간, 플러스 6 곱하기 6시간. 그러면 얼마의 킬로와트 아워가 될 것이고 평균 전력은 그 얼마의 킬로와트 아워를 24시간으로 나눠주면 세모의 킬로와트가 나오겠죠. 계산기 여러분들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부하율 값은 자, 세모의 킬로와트를 최대는 6kW니까 곱하기 100분율가. 그러면 B 수용가가 가지고 있는 부하율을 구할 수 있더라. 그게 얼마냐? 58.33%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자, 이제 세 번째 수용가 A와 B 사이의 부등률을 구하시오. 그럼 부등률이란 어떻게 구해요? 합성 최대가 되겠죠.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이다. 최대 전력의 합의 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성 최대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는 얼마예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합성해 보게 되면 자, 합성해 보면 4kW가 될 것이고 여기는 4에 6이니까 10kW가 될 것이고 자, 8에 2니까 10kW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2에 자, 6이니까 8kW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합성 최대는 10kW가 될 것이고 A 수용과의 최대 전력은 8kW. 자, 그다음에 B 수용과의 최대 전력은 6kW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4 정도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부등률 값은 1.4가 된다. 16번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근데 16번 문제에서는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에 관련된 기본적인 공식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암기를 하시고 자, 17번 문제예요. 일선 지락 전류가 100A이고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전로에 결합된 변압기의 저압축의 중성점 접지 저항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변압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변압기가. 그럼 변압기가 자 1차 측이고 2차 측, 전원 측, 부하 측이고 고압 측이고 저압 측이다라고 했을 때 자 고저압 혼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여기에 자 저압 측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더라 이거야. 접지. 이때 자 접지 저항값 이때 접지 저항값은 얼마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접지 저항값은 어떻게 구해요?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150V를 기준으로서 구합니다. 그럼 일선 지락 전류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자, 이때는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했어요. 자, 1초 이내, 1초에서 2초 이내로 동작을 할 경우에는 자, 얼마가 돼요? 기준 전압이 300V로 올라갈 것이고
1초 이내에 동작을 할 경우에는 기준 전압이 600V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1초 초과 2초 이내에 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기준 전압이 300V가 돼서 자 100V에 대한 300이니 자 얼마가 돼요? 이때 중성점의 접지 저항값은 3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자, 보면 점강으로부터 원추의 밑면까지 거리가 R이 4m이고요. 밑면의 반지름이 A가 3m예요. 원형면의 평균 조도가 100룩스라면 이 점강원의 평균 광도를 구하시오. 자주 나왔던 거고요. 사실 요거는 우리 이제 공사기사 필기 이런 데서 필기 문제로 자주 나왔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조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 봤을 때, 자, 조도는 이제 단위 면적당의 광속이잖아요. 입사한 면당의 광속. 단위 면적을 입사하는 광속이다. 그러면 S에다가 광속이라는 것은 광도에다가 입체각이 되는 거죠. 자, 따라 정리하면 S는 요거 면이니까 자, 파이의 A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원뿔의 광도는 이제 뭐가 되냐면 자, 2파이가 되겠죠. 자, 우선은 이제 요 i에다가 그 다음에 입체각이 들어가요. 입체각이 2파이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거 파이하고 요렇게 없애주면 자, 얼마가 나오냐? A 자승에다가 자, 이 i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이제 조도 구하는 식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뭐 물어봤어요? 바로 광도 어떻게 되느냐? 요거 한 개를 갖다 물어본 거예요. 광도. 자, 따라서 광도 i는 요거 식이 정리하니까 2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자, 뭐가 돼요? 자, 2의 a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자, 2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니까 요거 합시잖아. 그러면 R은 여기가 4, A가 3이니까 얘는 5가 되겠죠? 빗변은. 자, 따라서 루트에다가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자, 위에는 뭐 4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조도 100에다가 자, A는 3이니까요. 이거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요 값이 얼마냐면 2250 나와요. 2250 칸델라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자, 있겠습니다. 이게 원뿔의 입체각이죠? 원뿔의 입체각은 이런 식으로 자,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구강원 같은 경우는 참고로 자, 구강원은 입체각이 4파이고요. 그 다음에 원통은 입체각이 파이 자승이에요. 그 다음에 평판은 입체각을 파이로 놓습니다. 파이. 자, 파이. 그럼 요 입체각에다가 광도 곱하면 이제 광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광속은 4파이 i, 원통강원은 파이 자승 i, 평판강원은 파이 i.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광속을 갖다 구하는 이제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형이 요 조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광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자,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교재에 있는 그런 이제 문제 쭉 해서 자,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공식 정리하시고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18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